114쪽? 여기 이제 통계로 들어왔거든요. 통계로 들어왔는데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용어는 어려운데 문제 푸는 건 확률보다 훨씬 쉬워요. 용어 설명을 좀 잘 해볼 테니까. 거기 114쪽에 보시면 되게 어렵게 나와 있을 거예요. 확률 변수가 막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함수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쫄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밑에 설명 좀 봅시다. 한 개 동전을 2번 던진다고 했었죠. 한 개 동전을 2번 던지는데 내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사건을 시행했을 때 그 사건이 몇 번 발생했는지를 확률 변수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동전을 2번 던진다. 그때 x라는 변수 문자를 동전 앞면이 나오는 횟수로 정하겠다. 그러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정해질 거고 결정될 거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확률이 또 걔랑 결정돼서 연결이 될 거고 앞면이 2번 나오는 확률이 결정돼서 대응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함수값으로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방금 설명했죠? 동전 2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일단 요 x라는 애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하고 1하고 2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probability x가 0, 1 확률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 이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자 그럼 동전 2번 던졌어. 2번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4가지 있고 그 중에서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건 둘 다 뒷면이어야 되니까 딱 한 가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대응된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전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이걸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체 경우에서 4번 중에 앞면, 뒷면, 앞면 이렇게 2가지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에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전이 2번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 이거 역시 앞면이 2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에 이렇게 대응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함수로 그려보면 여기다가 우리가 원래 x하고 y하고 함수 뭐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이걸 함수로 그릴 때 여기 x 대신에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고 여기 y 대신에 확률 값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x가 0일 때는 0,4분의 1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를 해요. 얘는 4분의 1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1일 때는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2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2일 때는 4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4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함수란 뜻이에요. 함수의 변수 주인공 되는 게 확률 변수다. 사건의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심플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제 이게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산 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는 요거야. 그 이산이 이산 가족할 때 이산이야.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횟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셀 수 있는 경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정수나 자연수 값으로 하나하나 떨어져 있을 때. 근데 이제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 여러분 성적 같은 거. 이거 점수. 그리고 여기 해당 점수의 분포. 이렇게 돼 있을 때 점수가 90점, 80점, 70점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지 않지. 소수점으로 쭉 연결돼 있지. 그 이렇게 하나하나 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연속되는 함수로 확률을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중간 5등급이 제일 많은 점수대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1등급 100점은 별로 없고 빵점도 별로 없고 이런 분포를 보여요.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 있는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고 뭐 점수나 키나 몸무게나 시간이나 이렇게 연속적인 실수값을 가진 애들이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우리가 먼저 배울 거는 여기 이산 확률 변수 먼저 배우고 이제 뒷부분에 정유분포 쪽 들어가서 연속 확률 변수 배울 거고. 괜찮습니까? 그리고 옆에 개념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면서 좀 감을 잡을게요. 거기 확률 질량 함수라고 보이시죠?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기 이산 확률 변수가 얘라고 했잖아. 얘랑 대응되는 요 함수들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냥 함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확률 질량 함수고 얘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랑 연결되는 건데 이게 함수식이 뭐 이런 식으로 얘도 나타나겠지. 이런 식으로 엑셀이라는 식으로 나타날 건데 이건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냥 함수의 이름이다. 자, 근데 거기 중간 박스만 한번 보고 갑시다. 여기 115쪽의 중간에 여기 한번 보세요. 115쪽에 요거를 내가 P1이라고 하고 첫 번째 확률 그리고 요거 두 번째 확률 이거 세 번째 확률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확률은 이제 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음수 확률 나올 수 없겠지. 뭐 전부 다 앞에서 I 그리고 반드시 일어난 확률은 1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전부 다 더하면 전체 확률 1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확률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성질 그런 겁니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 0 이상 1 이하이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감 좀 잡아봅시다. 116쪽 문제 좀 같이 볼게요. 이제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 감을 잡으려고 1번 OX 퀴즈 20문제 답을 임의로 적을 때 맞힌 문항의 개수 이건 이제 따로따로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산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2번 강수량 이거 셀 수 있어. 못 세지? 이거 연속. 3번 방문객 수 이것도 셀 수 있죠. 이산. 자 그리고 4번 전부의 수명 시간이죠. 몇 시간? 시간은 연속 확률 변수. 연속. 자 그리고 252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앞으로 문제 푸실 때 확률 변수 x가 뭔지는 항상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뭔지 딱 적어주시면 좋고 두 번 던졌는데 첫 번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두 번 중에 한 번도 홀수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만 홀수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중에 두 번 다 홀수의 눈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겠죠. 자 근데 이제 2번 x의 확률 분포를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무슨 확률 변수죠? 이산 아니면 연속? 이산 확률 변수지. 이산 확률 변수는 연속된 함수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확률 분포 표라는 애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냐면 요 위에다가는 확률 변수 x를 써주시면 됩니다. 확률 변수 x가 0, 1, 2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고 여기에다가 다 합한 확률 쓸 거고 그리고 이 밑에다가는 확률을 쓸 거야. 근데 우리 아까 확률 표시할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probability x가 특정한 숫자일 때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x라고 하겠습니다. 요 밑에다가는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이런 걸 적는 거예요. 그럼 다 합하면 1이겠지? 그치? 다 합하면 1이겠지? 자 그럼 요건 독립시행이야. 내가 두 번 주사위를 던지는데 홀수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야 돼. 두 번 던지는데 홀수 눈이 한 번도 안 나와야 돼. 이렇게.
자, 그럼 홀수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135가 나오면 되니까 한 번도 안 나와요. 짝수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거 두 번 다 짝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4분의 1. 나머지 채워보세요. 여기 2분의 1이죠. 중간에 2C1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얘는 앞으로 뭐 계산할 때 스킬인데 요거 나머지 두 개 구했다 싶으시면 1에서 빼서 여기다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4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고 253번은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상수 A의 값 1에서 다 빼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리고 P가 X가 2일 때 또는 X가 4일 때라고 하시면 2일 때 확률 A랑 4일 때 확률 10분의 1 더해서 값 써주시면 되는 거고 3번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다 더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반대로 4일 때 확률만 빼셔도 되겠죠. 이래서 10분의 1 빼서 10분의 9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옆에 필수 1번으로 넘어가서 이거 풀어봅시다. 예, 이거는 지금 확률 변수 x의 함수식이 나와 있어요. 확률 변수 x 함수식을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함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x가 실수값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연수로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자연수 값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 그러니까 요거는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여러분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x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밑에다가는 확률을 작성을 해주시는데 자 여기 x가 1일 때 여기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되니까 이 확률이 k분의 1 요거 k분의 2 이렇게 다 써주시면 돼요. k분의 3, 4, 5 자 그럴 때 항상 뭘로 푸시면 되냐면 합이 1이다. 요걸로 먼저 k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항상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k분의 15가 1이 될 테니까 k는 15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안 어렵죠? 밑에 255번 해봅시다. 255번. 부분 분수 기억나세요? 부분 분수 쓰시는 겁니다. 힌트? 부분 분수. 식이 기억 안 날 수 있겠다. 유리함수 쪽에 나오는 거. 부분 분수식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거 같이 하자. 여기 뭔가 두 개의 1차식이 곱해져 있는 애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요 K를 앞으로 빼서 여기에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여기서 A를 X라고 보시고 B를 X 더하기 1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거 분리만 해보세요. 요 공식에다 넣어서.
이래서 구하기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럼 이제 앞에 없어지는 게 뭐냐면 K는 빼고 여기서 얘 A가 X고 B가 X 더하기 1이니까 X 더하기 1 빼기 X 하면 여기가 그냥 1만 남죠. 그래서 1분의 1 해서 여기는 생략. 뭐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불리네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뭐라고 했냐면 확률의 총합은 1이라고 했지.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에서 7일 때 확률까지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자. 확률의 총합이 1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1 대입, K 앞에 빼고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1일 때 확률. 더하기 2 대입,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가겠지. 더하기 3 대입 3분의 1 빼기 4분의 1 쭉 가서 마지막에 7이 마지막 확률 7 대입 7분의 1 빼기 8분의 1 그리고 K로 다 묶어보실래요? 그럼 보일 거예요.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7분의 1 빼기 8분의 1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사라지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1이다. 그래서 K가 7분의 8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유리함수 할 때 유리식의 계산에서 나올 거고요. 뒷부분에 우리 공통수학 2 뒷부분에서 그리고 대수에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유리함수. 부분 분수. 이 공식만 잘 써주세요. 이거. 예, 되셨으면 다음 문제로 갑시다. 118쪽에 2번.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지금 확률분포표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먼저 이거부터 시작하면 된다 했죠? 요거 꼭 써야 되는 거. 다 더해서 1이다. 이렇게 모든 확률을 다 더했을 때 8A가 1이다. 이제 A가 8분의 1이라는 거네. 나왔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X가 A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는 거니까 여기 이상 확률 변수 중에 8분의 1보다 큰 게 1, 2, 3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다 더하시면 돼요. 그냥 1에서 0일 때 확률 하나만 빼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8분의 7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괜찮죠? 밑에 257번 한번 해봅시다.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 0일 땐 0이다 대입. 적별을 한번 거라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표를 작성하시면 편해요. 이상확률 변수니까. 일단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3, 4 이렇게 5개 되는 거고 0은 위에다가 대입, 위에 x에 대입, 이거는 k. 그리고 1도 위에다 대입, k-3분의 1. 이렇게 하나씩 써나가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2부터는 밑에다 대입, 3분의 k. 6분의 2k라고 해야 되나? 6분의 2k. 그리고 3 대입하면 6분의 3k. 4 대입하면 6분의 4k. 네, 그래서 이거 다 합한 게 1이다 하시면 k가 뭔지 나오겠지. 근데 k를 구하는 게 아니라 p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 구하는 거. 일단 k부터 다 구해봅시다. 다 더하시면 여기 2k 그리고 여기 6분의 9k 마이너스 3분의 1이 1 그리고 이렇게 되네. 그리고 2, 3 2분의 7k 이게 3분의 4 그러면 k는 3분의 4 곱하기 맞죠? 이렇게 나와요. k가 21분의 8 나오나요? 맞아요. 맞아요. k가 21분의 8. 네. 자, 그럼 p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렇게 요거 3개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 여기까지 더하면 3분의 2 더하는 거니까 2에다가 3분의 1 더하면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에다가 k 대입하시면 다 나오겠습니다. 9분의 8 빼기 9분의 3 9분의 5 확률분포 표를 써주시면 된다. 됐나요? 지금 처음 배우는 개념이니까 확률분포표를 꼭 써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3번처럼 나옵니다. 3번 좀 복잡해서 같이 봐야 돼요. 1번이 어렵다. 1번이 3번에 1번 지워도 되죠? 문제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확률 변수가 뭔지가 중요해. 확률 변수 x는 세 개를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예요. x. 여러분 이런 문제 푸실 때 먼저 확률 변수 뭔지 확인하시고 얘가 가질 수 있는 값부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세 개를 꺼냈을 때 전부 다 검은 공을 꺼내면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겠다. 0부터 전부 다 흰 공 3개 다 뽑을 수 있죠? 3까지 이렇게 가능하네요. 이거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고 했지. 이게 좀 어려운데 요거는 그냥 함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흰 공의 개수가 x번 나올 때의 확률을 식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x번 나올 때. 그럼 봐봐. 내가 7개 중에 3개 공을 꺼내지. 7개 중에 3개 공을 꺼내. 근데 그 중에서 흰 공이 x번 뽑혀야 돼. 흰 공 4개 중에서 x개의 흰 공을 뽑아야 돼. 그치? 그러면 이제 남은 공은 검은 공 뽑아야 돼. 남은 거. 검은 공 3개 중에
그래서 여기 3개 중에 x개 뽑았으면 검은 공은 3 빼기 x개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3 마이너스 x개의 검은 공을 뽑아야 돼. 이게 확률 질량함수식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x는 0, 1, 2, 3.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확률 분포 표를 작성을 하시는 거죠. 실전 문제 푸실 땐 질량함수 쓰는 거는 거의 안 나올 거고요. 바로 표 쓰는 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x, 그리고 요 밑에는 x가 x번 뽑힐 때 확률 쓸 거고, 여기 있는 숫자 0, 1, 2, 3 확률 전부 다 계산해서 쓰고 마지막 합계 1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하나하나 채울 건데 여기다 넣으면 되지. 여기다 이제 0 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이지? 7C3이 35죠? 요거 35. 이게 35분의 4C0 1 그리고 3C3 1 이거 그냥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35분의 4C1 4 곱하기 3C2 3 12 이렇게 쓰시면 되고, 35분의 4C2 6 3C1 3 18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35분의 4C3 4 3C0 1 하신 다음에 이거 다 더했을 때 35 되는지로 검산해 주시면 되거든요. 35네 35 여기 35 되는 거니까 이제 계산 맞게 한 거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 이렇게 식으로 쓰신 다음에 요거 2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 통계 부분에서는 식을 좀 제대로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런 하나하나 문제를 식으로 바꿔서 풀면 좀 내가 마구잡이로 푸는 것보다 좀 더 체계적이면 잘 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용어가 어렵긴 해도 식을 지금부터 잡아가시면 좋아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 특히 더 그래요, 여기가. 자, 그러면 258번 한번 풀어봅시다.
여학생의 전부 단번을 뽑는데 확률 변수 x가 뽑힌 여학생 수. 그럼 이제 2명 중에 1명도 안 뽑힐 수도 있고 1명만 여학생일 수도 있고 2명 다 여학생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확률 분포표에다가 0, 1, 2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확률 질량함수 이렇게 내가 7명 중에 2명을 뽑는다. 2명을 뽑는데 여학생 3명 중에서 X명을 뽑아야 되고 남학생 4명 중에서 2명 마이너스 X명, 2 마이너스 X명 나머지 이렇게 뽑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X는 0하고 1하고 2 이렇게 3개가 가능하다. 이제 여기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죠. 이 분모 21이니까 21분의 0 대입하시면 1 곱하기 4C 2, 6 21분의 6 맞지? 그렇죠? 그리고 1명 21분의 여기 1 대입하시면 3 곱하기 4C 1, 3, 11 이렇게 되는 거고요. 21분의 2 대입하시면 3C 2, 3 곱하기 4C 0, 1 그래서 3 그래서 다 더했을 때 20을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거 되는 거 맞지? 이제 2번은 여학생이 1명 이하로 뽑히는 거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2개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21분의 18, 7분의 6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상 확률 변수 푼 거고요. 되셨으면 이제 이상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121쪽. 이거 이제 결국엔 공식처럼 암기하게 되실 건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거기 121쪽에 보시면 기대값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평균입니다. 평균. 그래서 뭐 중간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밑에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복권을 샀어. 복권을 샀는데 전체 20장 중에 2장? 2장이 1등이에요. 근데 1등을 뽑으면 5만 원을 줘. 그리고 3장이 2등인데 3장을 뽑으면 2등 만원, 그리고 3등이 2,000원, 요거 5장 있어. 그러면 내가 이 복권을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 요걸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기대값, expected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2를 앞에 써서 복권을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라고 해서 얘를 평균이라고 앞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이게 평균이다. 근데 보통 우리가 평균 영어로 mean이라는 것도 있죠. 평균 중에 mean value도 평균이잖아. 그래서 m이라고도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요거 샀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 5만 원. 5만 원은 이제 2장 있으니까 2장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 원짜리는 3장 있고 2,000원짜리는 5장이고 요 빵원짜리는 10장이고 이거를 전체 장수 20장으로 나누시면 전체 상금의 평균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전체 상금의 평균의 기대값. 근데 이 20을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씩 내가 나눠줘 볼게. 요거 20분의 2 이런 식으로 분수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요것도 20분의 3, 20분의 5, 20분의 10 이렇게 분수로 쓰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2장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죠. 전체 20장 중에 2장. 그리고 요 20분의 3은 3장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고 20분의 5는 5장 뽑을 확률, 얘는 20분의 10은 요거 꽝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내가 뽑을 수 있는 요 값과 확률을 곱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해 주시면 그게 평균이 된다는 거예요. 값하고 확률 곱하고 곱하고 얘네를 전부 다 더하면 평균이 된다. 그럼 이제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요게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첫 번째 거 하고 그 첫 번째 확률을 곱하고 더하기 두 번째 확률 변수하고 그게 나올 확률 곱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더하시면 이게 평균이 된다는 거예요. 변수하고 확률하고 곱해서 싸그리 더해주시면 그게 평균이 된다. 오케이? 그럼 저기서 봐봐.
여기서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 확률 변수하고 확률을 곱해서 위아래 곱해서 다 더해주시면 이게 평균이 된다는 뜻이에요. 0 더하기 21분의 12 더하기 21분의 6 이게 평균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평균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변수하고 확률 곱하고 이거를 쭉 끝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다. 이게 평균이다. 괜찮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산 옆에다가 얘 좀 쓰실래요? 분산. 중학교 때 분산을 뭐라고 배웠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쵸? 분산을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배웠었죠. 분산은 영어로 variance라고 해요. 그래서 V 확률 변수 X의 분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내가 이거를 그대로 식으로 한번 써볼게. 평균은 평균이야. expected value 일단 평균이야. 근데 뭐의 평균이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돼요. 그럼 편차는 무엇이냐?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를 편차라고 하지. 요게 편차지. 편차. 이렇게.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다고 했는데 평균 구할 때는 요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싹 더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변수 마이너스 평균 요거 제곱에 첫 번째 확률 이렇게 곱하고 더하기 두 번째 변수 마이너스 평균 여기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세 번째 변수 빼기 평균의 제곱 편차 제곱 확률 곱하고 이거를 n까지 쭉 하는 거야. 요렇게 싹 곱해서 정리하시면 이게 편차 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내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요거 전개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2mx1 더하기 n제곱 얘가 이게 나오겠지. 여기에다가 p1을 곱해서 묶어서 써볼게. 그럼 이제 요거 첫 번째에서 나오는 게 x1의 제곱 p1 더하기 요 두 번째에서 나오는 게 x2의 제곱 p2 여기서 나오는 게 요거 3이라고 3 x3의 제곱 p3 이렇게 해서 xn의 제곱 pn까지 이렇게 곱하는 거 가능한가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중간 요거하고 p1하고 곱해서 써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를 묶을게 2m x1 p1 2m x2 p2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요 상수 m제곱하고 p1하고 곱해서 쭉 묶어줄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냥 내림차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의미 좀 보자. 아까 변수하고 확률하고 곱해서 전부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건 뭐의 평균이냐면 변수의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야. 요 위에 있는 거. 변수의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게.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2m으로 묶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2m으로 묶으면 얘가 남겠지. x1 p1, x2 p2, x3 p3, xn pn 이렇게 남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m으로 묶고 얘네들이 다시 한번 평균이 되죠. 변수의 확률 곱해서 다 더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평균. 그리고 요거 m제곱으로 묶어서 나머지만 보시면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n 모든 확률의 합이거든요. 요거 1입니다. 이렇게 다 곱하면 1이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확률 평균이 있는데 얘를 또 m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거 싹 정리해 볼게. 이거 세 개가 어떻게 되냐면 맨 위에 제곱의 평균 그리고 마이너스 2m 제곱 그리고 저 밑에 플러스 m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가 쓸게요. 요렇게 나옵니다. 정리하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분산이 뭐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제평평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분산 저공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평평제 이거는 뒷자에 나와 있어요. 122쪽에. 그리고 마지막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그냥 분산의 루트 씌운 거지. 그죠? 배우셨죠? 네, 이렇게. 표준편차 이렇게 씁니다. 이거 이제 시그마라고 읽으시면 되거든요. 시그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고 이렇게 통계에서 표준편차를 많이 나타냅니다. expected value 평균, variance 분산, 요게 표준편차. 얘는 별다른 공식 없어. 분산만 잘 계산하신 다음에 루트 씌우시면 그게 표준편차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좀 풀어봐야겠죠? 125쪽으로 갑시다. 일단 얘들아 밑에 가리고 A 먼저 구해봐라. 다 더해서 1에서 빼주면 되죠? 5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렇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부터 x의 평균 요거 요렇게 곱하고 마이너스 5분의 1 요렇게 곱하고 더하기 0 요렇게 곱하고 더하기 5분의 1 요렇게 곱하고 더하기 5분의 1 요렇게 곱하고 더하기 5분의 4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평균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요거 사라지고 평균 1이네. 평균 1이네요. 자, 그리고 분산 구하는 거 잘 보세요. 분산은 아까 제평평제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평균은 방금 구했어. 요거 1을 계산하시면 돼. 뒤에 있는 건 1이야. 근데 제곱의 평균은 뭐냐면 얘들을 제곱을 해서 요 변수 제곱해서 제곱 이렇게 제곱해서 확률이랑 곱해서 싹 더하시는 게 제곱의 평균입니다.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제곱이랑 요렇게 곱하고 그리고 4의 제곱하고 곱하고 싹 더해주시는 게 제곱의 평균. 여기서 이제 평균 방금 구한 1의 제곱 빼시는 게 분산.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5분의 4, 5분의 23. 분산이 3이 되나요? 그쵸? 분산 3.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3. 이거 몇 번만 해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제곱의 평균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각각의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 싹 곱한다. 그러면 200
69번 해봅시다. 확률 분포표 작성하시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안 해도 되네. 평균하고 분산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의 55가 답입니다. 평균부터 같이 볼까요? 평균 이제 이렇게 1을 곱해서 다 더해줘야 되니까 16분의 4분모 16이랑 그냥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7 더하기 5 더하기 3, 3은 9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몇이냐? 16분의 12 4분의 3 뭐지? 분산 제평 평제 평균의 제곱 16분의 9 요것만 구하시면 되겠다. 그쵸? 그럼 이제 제곱의 평균 여기 x제곱 1, 1, 9, 25 요거랑 이제 확률이랑 곱해주시면 되죠. 이것도 그냥 16분의로 쭉 쓸게요. 16분의 1, 7 더하기 5 9, 3, 27 여기 25 요렇게 여기서 16분의 9 그냥 이렇게 빼면 되겠다. 요거 16분의 30 18 55 이렇게 괜찮나요?
5번 봅시다. 5번은 확률 분포표가 안 나와 있어요. 아까처럼 저런 상황이에요. 이지에 이런 게 실전에 잘 나오는데 흰 공 2개하고 검은 공 4개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입니다. 그럼 우리 이게 몇을 가지는지부터 항상 시작했었죠? 둘 다 흰 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0부터 둘 다 흰 공 뭐 이렇게 3개만 가능한 거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확률 질량 함수식 안 쓰고 그냥 바로 갈게요.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적어놓고 바로 계산하시면 얘는 이제 6개 공 중에서 여기다 따로 할게요. 0인 건 6개 공 중에 2개를 뽑는데 저 위에서 하나도 안 나와야 되지. 검은 공만 2개 나와야 되는 거죠. 4C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5, 15분의 2, 3은 6, 15분의 6이네요. 5분의 2, 3으로 약분하셔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그리고 1일 때 흰공이 1개 나올 때 분모는 똑같아. 6C 분모는 15로 똑같아지는 거고, 이제 흰공 중에 1개, 검은 공 중에 1개, 그래서 15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흰공이 둘 다 나올 때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2개 다 흰공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검산하면 1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분산하고 평균 다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계산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넘어가고 여러분은 뭘 푸시냐면 273번 한번 해봅시다. 맨 밑에 있는 문제. 목표는 다 작성하셨나요?
근데 이제 홀수가 한 장은 꼭 나와야 되지. 세 개를 뽑는데 두 개가 짝수라서 그럼 홀수가 한 장인 건 짝수 두 장 중에 두 장 다 뽑아야 되고 홀수 세 장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10분의 3.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 10개 중에 홀수 3개 중에 2개 뽑고 3개 중에 2개 뽑고 짝수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6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홀수 3개 중에 3개, 홀수 3개 중에 3개 다 뽑아야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되고요. 확률분포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평균 위아래 곱하고 해서 다 더하시면 됩니다. 10분의 1 곱하기 3, 2 곱하기 6, 3 곱하기 1, 10분의 18. 5분의 9가 평균. 그쵸? 그리고 분산. 제평평제. 여기 위에 x제곱. 제곱을 써두시면 14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확률하고 싹 곱해서 더하시면 이제 제곱의 평균. 그러면 10분의 1 곱하기 3, 4, 6에 24, 9 곱하기 1. 이게 이제 제곱의 평균이고 평균의 제곱 25분의 8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50으로 통분해 나왔다. 얘가 27, 36, 180, 빼기 160. 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표준 편차 루트만 씌우시면 시그마 5분의 3, 5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방법만 하시면 돼요. 스킬적으로. 사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요 확률분포 표 작성할 때 경우의 수로 확률 구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이거 나중에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대값으로 넘어갈게요. 127조. 한 개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0원을 상금으로 받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을 한 번 해서 얻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 요거 아까 내가 평균 설명할 때 상금의 기대값이 얻을 수 있는 상금의 평균이다. 그러니까 평균 구하라는 거야. x를 상금이라고 하면 상금의 평균값이 얼마인지 이거를 계산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항상 뭐부터 시작해? 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부터 구하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이때 앞면을 헤드라고 해서 h라고 쓰고 뒷면을 테일이라고 해서 t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제 얘들아 동전이 앞면 나올 수 있고 앞면 뒷면 나올 수 있고 뒷면 앞면 나올 수 있고 뒷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 가능한데 앞면 나오면 저거 100원 해가지고 200원 상금이 200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앞면 뒷면 나오면 100원 더하기 120원에서 120원에서 120원. 요것도 20원 더하기 100원에서 120원. 근데 요거는 뒷면이니까 20원 2배에서 40원. 그러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40, 120, 200 이렇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쵸? 이제 이걸로 확률분포표를 작성을 하시면 40, 120, 200 이렇게 작성을 하면 요때 발생할 확률 내가 40원을 받을 확률은 둘 다 뒷면이어야 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 120은 4분의 2 두 번이네. 2분의 1 그리고 200원은 둘 다 앞면 4분의 1 이것만 작성했으면 끝났지. 요거의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역시 이번에도 싹 곱해서 더해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밑에 275번 해봅시다.
500원. 네. 먼저 x의 상근의 기대값이니까 x가 확률 변수가 돼야 돼요. x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 x가 얻을 수 있는 값이 뭔지부터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 홀수는 200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로 작성하면 좀 눈에 잘 보이잖아요. 요거 1 눈이 나오면 200배 200원, 2는 100배니까 200원, 얘도 200원, 얘는 200배니까 600원, 얘는 400원, 얘는 홀수니까 곱하기 200 해서 1000원, 얘는 곱하기 100 해서 6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진짜 나올 수 있는 게 200원, 400원, 600원, 1000원 이렇게 4개가 나올 수 있어서 이걸로 다시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원, 400원, 600원, 1000원. 자, 그럼 200원은 6개 중에 2번 나오네. 6분의 2. 400원은 한 번 나오네요. 6분의 1. 600원 2번. 6분의 2. 1000원 한 번. 6분의 1. 요거를 약분을 안 하는 게 좀 계산이 편할 것 같아서 약분 안 했고요. 이제 기대값 구하는 거니까 싸그리 곱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6분의 제 뭐야? 200 곱하기 200, 400. 요거 400. 여기 1200. 그리고 마지막에 1000. 1분의 3000 해가지고 500원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됐습니다. 3개만 더 하보시죠. 다 쉬운데 끝내자. 이거는 잠깐 122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명의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5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어떻게 받았냐면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점수를 이렇게 받았어요. 점수를. 그럼 이제 얘네들 점수의 평균은 30점입니다. 30점. 아 근데 너네 평균 너무 낮다. 내가 선생님이 20점씩 점수에다가 플러스를 해줄게 라고 하면 점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이렇게 전부 20점씩 플러스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돼요? 평균도 똑같이 20점 올라요. 그치? 모든 확률 변수에다가 내가 더하거나 빼기를 하면 평균값도 똑같이 더하기 빼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 근데 이번에는 내가 점수에다가 2배씩 해줄게. 2배. 그러면 얘가 20점, 얘가 40점, 얘가 60점, 얘가 80점, 얘가 100점. 그 이제 평균 보시면 2배로 바뀌었죠? 배수도 똑같이 진행돼요. 평균은. 그러니까 원래 평균 값에다가 배수를 한 거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더하기 빼기도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 공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평균은 요 확률 변수의 변형한 만큼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제 분산은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분산이 원래 산포도의 일종으로 배웠을 거예요. 평균에서 어느 정도 퍼져 있냐가 분산의 개념이었죠. 편차니까. 그럼 지금 보시면 얘네들 10점씩 차이 나지? 점수가 10점씩 차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똑같이 20점씩 더해준다고 해도 차이 나는 건 여전히 10점이야. 간격은 10점이지 더하고 빼고는 분산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올라가고 그대로 똑같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분산 같은 거는 분산에서는 얘가 무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고 빼고는 무시가 돼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2배씩 해줬지. 그러면은 편차가 어떻게 바뀌었니? 10점씩 간격에서 20점씩 간격으로 2배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서 요 앞에 개수의 영향을 받긴 하는데 개수의 제곱만큼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가 표준 편차 씌우시면 이거 다시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루트 여기 중간에 루트 a 제곱의 분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루트 제곱은 절대값이랑 같다고 하지.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 붙여주시고 루트 분산 시그마 표준 편차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저거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128쪽. 자, 평균이 0, 분산이 1인 확률 변수 x. 그 이렇게 쓸 수 있지. 평균 EX가 0, 분산 VX가 1. 이거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를 새로 지정을 해줬네요. AX 더하기 B, Y는 AX 더하기 B인데 이거의 평균, Y의 평균이 5. 그리고 Y의 분산이 100. 이게 되도록 A를 구해라. 그러면 공식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Y 대신에 이거 넣어. 이렇게 Y 대신에 넣어주신 다음에 저기서 배운 공식 그대로 써볼게요. A는 요 실수배 앞에 된 거는 빼주시고 EX 그리고 평균 같은 경우는 더하기 뒤로 이렇게 빼주시고 오케이? 그럼 얘가 0이라면 이게 0이라면 이거 사라지고 B가 5가 되는 거예요. B는 5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분산도 똑같이 일단 넣을게요. Y 대신에 이거 넣어. 근데 분산은 더하기 빼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얘는 무시하시면 되고 이거의 제곱 원래 분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1이라고 했죠. 저 위에서. 그러니까 A 제곱이 100이네.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겠는데 단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그냥 10이 되는 겁니다.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밑에 일단 뭘 푸시냐면 277번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중간에 제곱의 평균 보이네요. EX 제곱. 걔는 분산하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거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이거 써주시면 돼요.
채울까요? 여기 분산이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럼 이제 여기 제곱의 평균 125라고 나와 있고 빼기 평균 저기 5가 평균이라고 돼 있으니까 5의 제곱 빼시면 분산이 100이네요. 분산 1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제곱의 평균 보이면 이거 다 분산에 대한 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바로 볼게요. 이제 실수배 앞으로 꺼내고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얘가 42가 된다는 거니까 이거 5a 더하기 b는 42 반드시 이거 하나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분산은 b 없애시고 a제곱 분산 이제 원래 분산이 아까 뭐 나왔지? 이거 100 나왔으니까 100a제곱 100a제곱이 16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a제곱이 100분의 16이고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4일 텐데 지금 보시면 양의 상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0분의 4 5분의 2 이제 요거 계산해서 b 구하시면 5 곱하기 5분의 2니까 b가 40이 되겠네요. 42에서 2 빼서 답입니다. 그냥 연립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풀겠습니다. 8번 보시면 요건 이것만 하고 넘어갈까요? 요 밑에 좀 가리고 A부터 한번 구해보실래요, 여러분? A 8번 129쪽에 8번 A가 5분의 1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2A를 5분의 2로 바꾸고 A를 5분의 1로 바꾸고 일단 여러분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시려면 요 확률 분포표에서 X부터 구하셔야 돼요. 요거 아까 계산했던 거 이용해서 X의 평균, X의 분산, X의 표준 편차 전부 구해볼게요. 구해보세요. 계산 다 잘 되십니까?
0, 10분의 4, 10분의 4 딱 더하시면 2분의 1 나올 거고 그리고 분산은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제곱 요거 1 곱하기 3, 0 곱하기 1 제곱 곱하기 여기 4, 10분의 4 요거 2의 제곱 4 곱하기 10분의 2 하셔서 여기서 구한 2분의 1의 제곱 빼시면 얘 나올 거고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빠르게 구해봅시다. 이제 바로 여기 원래 구했던 평균에 4 곱하신 다음에 5 빼시면 돼요. 요거 4 곱하기 2분의 1 빼기 5 이제 마이너스 3이 평균이 되는 거고 분산은 이거 무시하시고 4의 제곱 16만 곱하시면 돼요. 16에다가 4분의 5 곱해주시면 4, 5, 20 표준 편차는 공식으로 안 해도 됩니다. 여기다 똑같이 씌우면 표준 편차 나오거든요. 그래서 2루트 5 맞지? 저기에 4 곱한 거 2루트 5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갑시다. 이것도 확률분포표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4개 중에서 2개는 합격 그리고 2개는 불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 4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합격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예요. 그럼 이 4개 중에 2개 뽑을 때 합격품이 하나도 안 뽑힐 수도 있고 0개일 수도 있고 1개만 합격품일 수도 있고 2개 다 합격품일 수도 있고 이렇게 확률분포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4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2개 다 불합격이어야 되는 거지. 2개 다 불합격. E, C 요게 이제 확률 6분의 1 그리고 요거 4개 중에 2개 뽑을 때 하나는 합격품 중에 뽑혀야 되고 둘 중에 하나 뽑으면 되고 하나는 또 불합격 중에서 뽑으면 되고 둘 중에 하나 뽑으면 되고 그래서 6분의 4 근데 이제 둘 다 합격이려면 둘 다 요거 뽑아야 되는 거니까 EC2 해서 여기가 6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표 작성하는 건 괜찮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뭐 찾는 거냐면 또 이거 찾는 거잖아. 평균하고 분산 또 구해야 되잖아.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노가다니까 밑에 282번 하고 끝냅시다. 282번 해보세요.
예, 확률분포표를 작성해야 되니까 x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부터 생기는지 좀 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렇게 해당하는 약수를 옆에 써보시면 약수가 한 개인 거, 개수 하나인 거 하나 있고 6분의 1. 약수 개수 두 개인 거, 요거 세 개 있고 6분의 3. 그리고 약수 개수 세 개인 것도 하나 있네요. 6분의 1. 그리고 약수 개수 4개인 거 6분의 1. 6개 중에 하나.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쭉 하셔야 되죠. 평균 다 곱해서 더하시면 1 더하기 2, 3은 6 더하기 3, 1은 3 더하기 4, 1은 3 6분의 14 3분의 7 평균 이렇게 될 거고 분산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요거 x제곱이랑 확률 곱하시면 1 더하기 4, 3, 12 9, 1은 9 16 곱하기 1 여기서 평균의 제곱 9분의 49 빼셔야죠. 여기서 하시면 되겠죠. 그럼 6분의 10, 22, 38 6분의 38, 3분의 19 빼기 9분의 49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57에서 빼니까 9분의 8인가요? 9분의 8이 분산. 이제 표준 편차. 루트 씌우시면 루트 9분의 루트 8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될 거. 오케이?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거 표준 편차나 분산이나 다 산포도기 때문에 더하기는 무시하시고 요것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 절대값이 앞으로 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6의 시그마 x 여기에 6 곱하시면 4루트 3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4루트 3, 4루트 2지 미쳤나보다. 루트 8이 2루트 2죠. 여기도 곱하시면 4루트 2입니다. 4루트 2가 답이에요. 이게 여기는 뭐 연산 파트라서 익숙해지도록 숙제 잘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이제 다음 주 월 금에 이거 마무리하면 돼요.